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4월 16일 수요일, 2014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제주도에 도착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낸 책 제목 중에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반복되어 왔지만 책임지는 정치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때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를 똑 닮았지요. 국정운영 실패의 산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권과 해경이 그랬다면 이태원 참사 때는 정권과 서울시와 용산구와 경찰과 소방청 모두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제 책임 정치를 제도화하고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책무가 다음 정부에게 놓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I가 한겨레의 의뢰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부터 4월 14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57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그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민 TV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선 가능성을 매일 측정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은 몇 퍼센트로 나왔을까요? 당장 오늘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은 얼마일까? 이미 나왔네요. 70%.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 확률은 70%입니다. 현재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평균 이재명 후보의 경우 약 46에서 47%입니다. 지지자들이 똘똘 뭉쳤을 때 47%로 나왔죠. 지난 대선. 그런데 아직 선거 초반인데 각 당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인데 이재명 후보만 46에서 47%다. 경이적인 비율입니다. 게다가 여론조사는 투표장에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선거 때 나갈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조사를 한다면은 훨씬 더 지지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김문수하고는 20%포인트 격차, 홍준표와는 22%포인트 격차, 한동훈과는 26%포인트 격차입니다. 어떤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최소 15에서 2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추세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포인트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흐름이죠.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이후 정권교체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이 흐름으로 보자면은 지지율 50%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론조사는 투표장에 나갈 사람, 안 나갈 사람 다 대상으로 조사한다고요. 그런데 50% 돌파하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면은 그게 하나의 추세로 굳어진다면은 아마 이재명 당선 확률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보수 후보군은 내부 정리에 실패했고 지지층이 분산되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국민의힘 경선은 그리 주목받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 국민의힘 경선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보수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대행에 참여 여부, 이것이 이제 마지막 변수로 남았거든요. 한덕수와의 마지막 단일화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종 후보 등록일인 5월 11일까지는 아마 이 여권의 흥행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연령별 구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60대 이하 전 연령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남녀는 물론이고, 게다가 2030 남성층, 사실은 민주당에게는 가장 뼈아픈 지난날의 패인 중에 하나가 2030 남성의 집단적인 민심 이반이었죠.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그리고 2022년 대선 때 2030 남성층이
등 돌리는 바람에 민주당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만이라도 과거처럼 민주당을 지지했다면, 다수표를 얻었다면 넉넉하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지금 또 연령별로 보더라도 성비로 보더라도 모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스크는 없을 것인가? 일단 무응답층과 부동층의 이동 방향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뭐 이들이 그렇다고 집단적으로 보수 여권으로 가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 이슈, 대선 캠페인 변수, 새로운 정치적 스캔들 여부, 드럼통에 들어가서 쇼를 했던 나경원의 모습 빈축을 샀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인 국민일보조차도 그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은 안 된다라고 질타를 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 만큼 알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한 뭐 이런저런 스캔들에 관해서도 말이죠. 게다가 리스크는 보수 쪽에 좀 더 많아 보입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나중에 한덕수와 한동훈이 붙게 된다, 본선에서 단일화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한동훈이 반드시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준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의 그 지금 상승 추이가 상당해요. 유승민, 오세훈 등 그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후보군이 없어요. 군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한동훈 혼자 남았다. 안철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안철수는 이번 4강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하고 마지막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건 결국 친윤계에서 밀어붙이는 것일 텐데 과연 한동훈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동훈이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말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재 지지율 흐름, 지역과 세대별 지지 분포, 또 보수 후보군의 분열 등을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현재 70%입니다. 야권 내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아닌 다른 당들, 조국혁신당부터 어떤 당도 후보를 내겠다, 민주당과 단일화하겠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민주당의 그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여서 한 명이 된다면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야권은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당선 가능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흐름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후원금 모금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한 몇십 분 만에 마감될 줄 알았는데 하루가 갔어요. 어찌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놀라운 배경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하여튼 후원금 모금만 시작하면 불과 몇 분 안에 그냥 다 한도가 차서 더 이상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못된 이유는 과거에 그렇게 거액으로 송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조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거액을 보냈다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린다. 그래서 고액 후원자들이 많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이번 후원금 모금에서. 그러면 10,000원, 5,000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압도적 다수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 모금 액수도 관심이지만은 그 30억 못 되는 그 돈이 하루 만에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몇 명이 보냈을까? 이것도 큰 관심사라 하겠습니다. 대단한 이재명 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가 과연 출마할 것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조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덕수의 출마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한덕수가 불출마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한덕수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꼭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불출마 보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출마가 디폴트 값 아닙니까? 대통령 대행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출마할 것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반기를 들 이유가 없잖아요. 반론을 펼 여지가 없잖아요. 설령 그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불출마가 확정되는 것도 아닌데 이 대통령 대행은 지금 직무에 충실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불출마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니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확연히 읽힙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덕수와 관련해서 MB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한덕수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는 국가를 위해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국가를 위해 막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 신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그만둔 뒤지요.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맡고 있는 한덕수가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범법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이건 공직선거법 헌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우선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이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무원 중에 공무원 아닙니까?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위반 때에는 처벌을 당하게 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말 중형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 7조도 위배하는 행위인 거죠. 헌법 7조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정 후보를 배제하려는 발언을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 원칙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거 탄핵 사유가 충분하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85조 선거운동 금지. 사실 구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반하는 것이 바로 선거 운동 아니겠습니까?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선거 운동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이죠.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공무원이나 선거 관리 관계자가 선거 중립을 위반한 사례에서 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는 그 직책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더 엄격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MBN 보도와 관련해서 한덕수가 납득할 만한 해명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 평화나무가 고발하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존재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 그래놓고 입 씻고 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평화나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명선거 감시단 4월 25일에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많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교회들을 감시,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신고, 고발 정말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하는 시민단체는 평화나무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평화나무 도와주셔서 선거 민주주의를 사수합시다.